혹시 이게 저번에 말씀하신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얼마 전 김도희 사건의 목격자라며 나타났던 남자가 다시 한번 강재인과 김도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죠. 비가 오던 그날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오래된 것부터 자동 삭제되는 바람에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다며 아쉬워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근 데이터 복구 기술자를 찾아가 삭제된 메모리를 복구해왔다는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네받은 김도윤과 강재인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노트북에 USB가 꽂히고 화면에는 그날의 처절했던 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두운 도로, 최자영의 차에 치여 쓰러져 있는 김도희의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멈춰선 차에서 내린 것은 바로 황기찬과 강세리 두 사람이었습니다. 영상 속 김도희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팔을 뻗어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황기찬과 강세리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오히려 둘은 무언가 다투기 시작하더니 이내 강세리의 손짓에 황기찬은 길에 떨어져 있던 김도희의 핸드폰을 주워들고는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타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살려달라는 마지막 외침을 외면한 채 말입니다. 영상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강재인의 두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김도윤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죠. 이것은 명백한 살인 방조이자 비정한 악마들의 행각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김도희를 직접 차로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교활한 그들은 분명 법망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 것이고 이것은 정황 증거 이상의 효력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실토하게 만드는 것.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지옥, 두 악마를 위한 아주 특별하고도 치밀한 파리지옥의 서막이 바로 그 순간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설계한 파리지옥 작전은 황기찬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조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의 선봉에는 DH홀딩스가 있었죠. 그들은 YL그룹의 모든 자금줄을 틀어막으며 황기찬을 절벽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투자사들은 등을 돌렸고 주주들의 원성은 날마다 높아져만 갔습니다. 회의실에서 고성을 지르는 황기찬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기적과도 같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매수해두었던 윤비서를 통해 중국의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투자사 회장이 YL그룹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황기찬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엄청난 부와 여유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중년의 신사였죠. 그의 모든 몸짓과 말투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지만 벼랑 끝에 몰려있던 황기찬의 눈에는 그저 구원자로만 보였습니다. DH홀딩스가 고용한 이 연기자는 YL그룹의 위기는 일시적인 것이며 자신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다면 DH홀딩스 따위는 단숨에 밀어낼 수 있다며 황기찬을 유혹했습니다. DH홀딩스를 밀어내고 YL을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힌 황기찬은 점차 이성을 잃어갔죠. 마침내 계약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두꺼운 계약서가 황기찬의 앞에 놓였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막대한 투자금이라는 달콤한 열매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빨리 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김도윤과 정호성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조급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많은 법률 용어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그룹 경영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시 위약금으로 투자금액의 이배를 배상한다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황기찬은 펜을 들어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릴 계약서 위에 거침없이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멸에 덫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의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투자 유치에 성공한 황기찬의 어깨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김도윤과 정호성을 불렀죠.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방해꾼들을 제 손으로 내쫓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거만하게 기댄 채 두 사람을 맞이한 황기찬. 먼저 입을 연 것은 정호성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큰돈이 어디서 나셨을까? 정호성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도 황기찬은 여유를 잃지 않고 받아쳤죠. 당신이 알 거 없고, 김도윤, 정호성, 오늘부터 당신들은 해고야. 승리를 확신한 자의 오만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흔들림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본부대로 하죠. 우리 다시 볼 일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그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묵묵히 회장실을 나섰고 황기찬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바로 디자이너 L, 강재인의 긴급 기자회견 속보였죠. 단상 위에 선 강재인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YL그룹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DH홀딩스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디자이너 L의 가치를 믿었던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YL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죠. 이것이야말로 계약서에 명시된 경영상의 중대한 문제였고 파리지옥의 덫이 마침내 작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황기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이내 핏기 없는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돌에 발등이 찍힌 것이 아니라 온몸이 산산조각 나버렸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재인의 기자회견은 YL그룹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 투자 철회를 통보하는 이메일, 분노한 주주들의 항해 방문으로 YL그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황기찬의 책상 위로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가짜 중국 투자사로부터 발송된 경영상의 중대한 문제 발생을 사유로 투자금의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청구하는 공문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는 황기찬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앗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공문을 다시 읽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죠. 눈앞이 캄캄해진 황기찬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성을 잃은 그는 곧장 DH홀딩스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해고를 통보했던 그곳에 이제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는 강재인과 김도윤을 보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인아, 도윤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다 갚을게. 어떻게든 YL만 살릴 수 있게 도와줘. 그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황기찬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 그리고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짓을 모두 자백하면 약속대로 자금줄을 다시 풀어주죠.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는 범죄 사실들을 스스로 고백하라는 말.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황기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거나 아니면 모든 죄를 자백하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거나 절체절명의 순간 황기찬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추악하고 비열한 활로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어 마치 자신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강세리가 시켜서 한 짓이야. 김도희 대리 일도 은호 사고도 전부 다 알잖아. 내가 누구 죽일 사람은 아닌 거. 그 여자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라고. 황기찬의 비열한 선택은 곧바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자신이 강세리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모든 죄를 그녀에게 떠넘겼죠. 그 뉴스를 접한 강세리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황기찬, 이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 강세리야.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랑했던 남자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이 그동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 자료들을 세상에 풀어버렸습니다. 황기찬이 그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을 저지르는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수많은 영상과 사진들, 심지어 김도희와 은호의 사건에 황기찬이 어떻게 개입하고 사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정황 증거까지. 그녀가 던진 폭탄들은 하나하나가 황기찬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죠. 강세리는 황기찬의 모든 범죄를 폭로했고
황기찬은 강세리가 자신을 어떻게 조종하고 악행을 사주했는지 맞불을 놓았습니다. 파멸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두 사람을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결국 강재인과 김도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완벽한 복수를 이뤄냈습니다. 두 악마는 서로를 물어뜯으며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강재인이 맹세했던 것처럼 황기찬과 강세리는 이 땅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